네, 안녕하세요. 라라고TV입니다. 오늘도 급등주 차트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이것만 반복하신다면 한 달 뒤에는 차트 고수가 되니 매일 영상 보시면서 저와 함께 차트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단타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코스닥 설정해 두시고요. 1위부터 쭉 보시면 됩니다. 비보존 제약, KD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종목 비보존 제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점상을 간 종목인데, 우리가 매물대를 근거로 해서 매매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상을 갈 때 위치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져요. 비보존 제약처럼 앞에 담은 사람들이 확연히 보이는 시점에서 점상을 가는 경우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액션스퀘어처럼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점상을 가는 경우로 나뉩니다. 저는 이런 차트는 패스하고요.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다 소화한 종목, 즉 여기 물렸던 사람들도 지금 수익이고요. 여기 9,000원대 물렸던 사람들도 지금 수익입니다. 모두가 수익인 상황. 이것을 즉 매물대를 소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점상을 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갭이 낮게 뜰 때, 한 10% 미만으로 뜰 때 접근할 만합니다. 근데 갭이 20% 정도 뜬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다이렉트로 올라간다면 매도 물량이 안 나오겠지만 당연히 세력들이 여기서 흔들겠죠. 흔들게 된다면 여기 거래대금 집중된 구간에서의 물량이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에 진입하면 손실이 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갭이 좀 낮게 뜰수록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는 거죠. 점상, 똑같은 점상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패턴과 기법이 달라지는구나. 타점이 달라지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D는 차트 볼 필요 없습니다. 200억이고 환기 종목이니까 이런 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차트 분석을 혼자 하실 때, 물론 제가 영상으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기 종목 이런 것들 패스하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스피온, 이것도 시가총액 보시면 255억이죠. 차트로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바로 패스합니다. RTKS도 257억입니다. 링크드 마찬가지로 패스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액션스퀘어 보겠습니다.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점상입니다. 상한가 이렇게 점상 갔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비보존 제약은 모두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갭이 낮게 뜨면 오히려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2022년부터 물려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본인들 평단 1년 만에, 2년 만에 왔을 때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물량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상을 보낼 때는 위에서 보내는 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점상은 개인 투자자로서 접근하기가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점상 보내는 애는 우리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되지 매매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PM테크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557억이니까 이론상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전일 대비해서 거래대금 급증했고, 총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전일 대비해서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났고, 또 61선 지지라인 형성함과 동시에 121선 라인을 돌파한 종목이니까 요거는 차트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한가 갔을 때 봐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분봉입니다. 분봉 맞는데 이때 한번 풀리고 쭉 닫았어요. 그럼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물량 테스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한번 풀어봐서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달려드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빨리 달려들었으니까 세력들은 내일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가 실려있는 지점이 여기 하나가 있네요. 매집봉의 형태는 아닙니다. 매집봉의 형태는 아니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 이 매물대가 걸리기 때문에 저항 물량이 거세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딱 이 종목을 본다면 차트상으로
이렇게 61선, 121선을 돌파해준 캔들 자체만 봤을 때는 정말 좋으나 요 부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매매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S큐브는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패스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젠. 제가 사이토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 대금이 실려요. 그러면 시가를 기준으로 잡으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 대금 실린 장대 음봉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세력들의 물량 이탈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갔다는 것은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쭉 빠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거래대금 실린 채 장대 양봉으로 올라온다면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디입니까? 요 라인 돌파할 때 제가 수평선으로 그려볼게요. 시가가 6,29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6,300원 라인을 돌파할 때 종가 매매 되고요. 시가 매매 되고요. 장중 매매 됩니다. 모든 매매가 6,300원을 돌파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이 있구나. 거래대금 실린채 장대양봉 나왔는데 좀 횡보하다가 장대양봉이 거래대금 실린채 올라오면 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전공은 정치니까 이것도 패스하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은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종가 매매 기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종가 매매 기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윗꼬리가 달려야 돼요. 윗꼬리가 왜 달려야 되냐면 앞에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증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그날 매수만 했다면 장대 양봉이 나오겠죠. 그러면 종가 매매 원칙상 다음날 바로 수익 보고 나와야 되는데 전일에 매수한 사람들만 가득하다 보니까 다음날 오히려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차익 물량으로, 손절 물량으로. 그래서 윗꼬리가 어느 정도 달리면서 당일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소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이평선 라인 다 돌파했죠. 그리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대금 급증, 이 세 가지가 조건에 부합되면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좀 비슷한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보시면 거래대금 급증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거래대금 급증했고 그 다음에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했고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25,750원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다음날 한 8에서 9% 수익 구간은 나왔겠네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캔들은 어떨까요? 이때는 왜 빠졌을까요? 자, 요거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요. 거래대금 실렸지만 121선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선 위에서 이렇게 나왔더라면 확률이 좀 더 높았겠죠. 이 디테일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아스템 캐몬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오롱생명과학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했고요.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원칙상 보면은 이날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아까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었죠. 매물대가 앞에 많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에서 종가에 들어가면 짧게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다르죠. 전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고점이 15,610원인데요. 지금 14,360원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요 캔들이 위에 있냐 아래 있냐의 차이인 거죠. 아래 있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오롱생명과학, 위에 있으면 코아스템 캐몬. 그럼 이거는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면 무조건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을 보고 그 캔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기법을 타점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우아이비는 정시니까요. 이것도 패스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보시면 제가 어제 지지라인에서 매수하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고라인 돌파함과 동시에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지지라인까지 기다려서 하는 매수보다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강력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에 짧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였다면 우리가 눌림까지 볼 수 있는 차트 패턴이었으나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단타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거래대금 폭증,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그래서 요거는 종가에 들어가면 좋은데 이 기법은 대형주보다는 시가총액이 가벼운 중소형주, 테마주에 좀 적합한 기법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시총에 따라서 캔들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 적용해야 되구나. 이런 것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휴림 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335억짜리니까 요거는 캔들 차트 볼 필요 없고요. 바로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셀로맥스 사이언스라는 종목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자리를 잡아내는 걸 보고 들어가야죠. 뭔가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매매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스바이오메드 보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1221억짜리니까 우리가 매수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역별 구간에서 할 수 있는 매매는 상한가 매매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121선 돌파 매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별인데 상한가가 아니라 장대 양봉의 형태로 나왔고 또 거래대금도 많이 안 실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20등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밑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한 100억 정도 들어왔잖아요. 일단 지금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만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시고 121선을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한번 보이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등 뱅크웨어 글로벌 보겠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은 신규 상장인데 신규 상장은 제가 패턴이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신규 상장 상승 패턴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 주가가 쭉 빠지다가 한번 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튈 때 캔들의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거래대금도 들어오면 좋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때죠. 이때 쭉 빠지다가 뱅크웨어 글로벌이 9월 2일에 한번 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종가에 들어가는 매매가 하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신규 상장으로 매매할 수 있는 건 3빌리언 사례. 이거 제가 공부방에서도 말씀드린 종목이지만 이렇게 매물대 소화하고 치고 올라가는 종목 말고는 신규 상장 패턴은 많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대금도 많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은 패스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리거 304억이죠. 패스하겠습니다. 차이 커뮤니케이션 맞는데 아까 뱅크웨어 글로벌과 다르게 차이 커뮤니케이션은 차트가 좀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거래대금이 적어도 평균 500억 이때 보시면 700억까지 나왔고요. 오늘도 한 250억이 나왔네요. 이런 건 우리가 분석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중에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나 차이 커뮤니케이션 올라올 때 14,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세력들의 매수세가 동반될 때 요거 장중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우드 웍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이렇게 파동이 나왔는데 지금 전고 라인을 돌파했죠. 이거 종가에 들어가기에 좋은 종목이었겠네요. 거래대금 들어오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 패턴이기도 하고요. 상승 엔파 패턴이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가 본 메디포스트와도 흡사한 패턴입니다. 메디포스트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상승 엔파 나오고 나서 전고 라인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 나오니까 다음날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물론 저는 이거를 추세 지지라인 기법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크라우드 웍스도 메디포스트처럼 추세 지지라인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15,000원. 그 다음에 나는 빨리 매매하는 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이날 종가에 들어가서 오늘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올라갈 때 빨리 시세 차익 보고 나오는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큐어 보겠습니다. 아이큐어 보시면 거래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121선은 돌파하지 못했죠.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121선 기법 말씀드릴 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120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때고요. 두 번째가 지금처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I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수 있냐? 이 라인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종가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Q 관심 종목에 설정해 두시고요. 만약에 얘가 121선을 올라온다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올라오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빠진다면 이 종목은 우리가 매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IQ어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26등 엑셀세라퓨틱스는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패스할 수 있고요. 27등 코오롱티슈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때 거래 대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거래 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은 매물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매수한 사람, 여기 매수한 사람, 여기 매수한 사람 누구든 간에 지금 다 수익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제이시언 시스템과 좀 비슷한 차트 흐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이후에 5일선 눌리고, 상승 이후에 눌리고, 상승 이후에 눌리고, 상승 나왔으니까 또 눌릴 것 같아요. 25,000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제이시언 시스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이때 상승 나오고 잠시 눌렸다가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상승 나오고, 눌렸다가 상승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기 이평선 11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11선 손절 라인 잡고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일선이 지금 이 라인이고 11선이 이 라인이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5일선, 11선도 같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가가 눌릴 때 25,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 좋은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이시언 시스템과 차트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8등 클리노믹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26억짜리니까 요거는 바로 패스하고요. 자, 그 다음에 29위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매물대를 보시면 여기가 하나 걸리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멀고요. 여기는 보시지 마시고 여기가 가격이 6,000원에서 8,000원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첫 번째 강력한 매물대는 9,000원에서 만원 매물대니까 어차피 나는 길게 안 들고 갈 거니까 요거 패스. 그러면 내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갈 때 걸리는 매물대는 요거 하나구나. 그럼 이 가격이 6,000원에서 8,000원이면 내가 그 안에서 승부 보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6,000원 아래에서 매수해서 팔고 나오자.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요거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상승 N파가 나오기 직전이죠. N파는 요거 라인을 돌파해야 N파예요. 전고점 라인이 4,950원이잖아요.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종가나 아니면 장중 매매로 들어가서 우리가 6,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홀딩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법이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 매물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요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한번 실전에 적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보산업 328억이니까 요거 패스하고요. 지오웰리먼트는 정치죠. 요거 패스합니다. 고나이도 정치죠. 패스합니다. 그 다음에 디어유라는 종목 볼게요. 디어유 볼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봉 매물대를 보는데 여기 좀 많이 걸려있죠. 여기 걸려있는데 지금 주가가 여기니까 이거 지난번에 봤던 이스트소프트와 좀 비슷한 차트네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라인 21선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쌍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고점 직전에 맞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41,950원 돌파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파 매매입니다. 우리가 돌파 매매, 눌림 매매 이렇게 있고 기법으로 봤을 때는 뭐 시가, 종가, 뭐 5분봉, 10분봉, 30분봉 제가 말씀드린 기법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종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요 라인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타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승일은 502억인데요. 요거 거래대금 보시면 8억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10억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좋고요. 덱스터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혹시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장대 음봉이 이렇게 거래대금 실린 채 나왔죠. 이때도 나왔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봤을 때 6%짜리,
12%짜리 거의 한 20%가 하락했단 말이죠. 그럼 이 라인의 시가 라인을 회복할 때 종가 장중 매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딱 봤는데 12월 12일입니다. 어제라고 가정했을 때 요거 거래대금 실린 채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라인을 거의 회복했네? 종가에 한번 들어가 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야죠. 그러면 다음날 수익 구간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지났어요. 앞에 매물대도 껴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안 보이고요. 요거 하나 제가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패턴은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정말 확률 높은 패턴이기 때문에 꼭 노트에 필기하셔서 이 패턴이 나올 때 한번 소액으로라도 매수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36등 린드먼 아시아는 패스합니다. 정치죠. 게리소프트도 저출산 관련해서 정치로 좀 엮여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패스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8등 유니슨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 분석할 때 거래 대금이랑 매물대를 정말 중요하게 보잖아요. 거래 대금 봤을 때 여기가 매물대가 좀 껴있어요. 근데 이제 코앞이죠. 우리가 이거는 굳이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이오 보겠습니다. 제이오는 밑에서 장대 양봉 나왔는데 밑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으려면 상한가 말고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빨리빨리 패스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가 없구나 생각하시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토는 매물대를 전부 소화하고 오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채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요한 자리가 6,000원 자리로 보여요. 박스권의 상단 라인이 얼핏 한 6,000원 정도로 보이는데 눌릴 때 아마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좀 눌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중요한 자리를 지지해 주면서 눌리는지 아니면 무너지는지, 만약에 다음 주에 흐름을 봤는데 이 라인에서 단기 박스권이 형성된다면 지지 라인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박스권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냥 요거는 패스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여러분이 차트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41등 알리코 제약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576억이고 요거는 121선에 윗골이 길게 달린 채 막혔죠.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대금 실린 채 이렇게 나오면 윗골이 달리고 장기 이평선에 막힙니다. 요게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에요. 근데 요게 막히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우리가 121선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 121선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라인을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우리가 이때 종가에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다. 121선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지원 보겠습니다. 42등입니다. 매지원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121선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무한 반복입니다. 저희 방송은. 자, 첫 번째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그날 바로 종가에 들어가세요. 그럼 강하게 돌파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상한가를 가든지 아니면 121선 이렇게 있으면 완전 올라오든지, 이런 거는 윗꼬리 달려도 되죠. 근데 얘가 윗꼬리가 달렸는데 지금 몸통이 다 안 올라왔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두 번째 기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법은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을 때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차트 사례 제가 비슷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카페24가 있습니다. 카페24 볼게요. 자, 이때 보시면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윗꼬리가 달렸죠.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확실하게 올라오니까 이때 종가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음날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지온도 카페24 사례 참고하셔가지고 올라올 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JS티나는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인 종목이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택입니다. 원택이 만약에 바닥에서 이런 장대 양봉 캔들이 아니라 상한가가 이렇게 올라왔다라면 우리가 어떤 기법 적용할 수 있을까요? 61선 아래 상한가 간 종목이니까 다음날 갭이 20% 미만으로 뜰 때 시가에 들어간다. 그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적어 놓으시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역별 구간에서 할 수 있는 매매는 하나밖에 없구나, 상한가 갔을 때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가 없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SP소프트 보겠습니다. SP소프트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1선입니다. 오늘 121선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121선에 윗골이 달린 채 막혔으니까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고 다음 주 월요일 확인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종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관심 종목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요거는 지금 못 들어가구나. 다음에 들어가야겠다. 그럼 이런 거는 매도 타점을 어디로 잡을까요? 결국 거래대금 들어온 구간을 보는 겁니다. 여기 거래대금 들어왔고. 근데 여기는 지금 어차피 이 사람들이 다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럼 요것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 가격대가 15,000원 이상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10% 20% 수익 보고 나올 자리는 된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큐라티스 환기 종목이니까 요거 패스하겠습니다. 47등 뉴프렉스인데요. 뉴프렉스는 마찬가지로 밑에서 그냥 캔들 하나가 나온 거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매매는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요거를 돌파하든지 혹은 상한가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우리가 바닥권에서 매매할 수 있고요. 48등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입니다. 태고사이언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과 비슷하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날 양봉이 나오면서 시가 라인을 회복했다. 그럼 이걸로 종가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패턴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49등은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유일에너테크도 마찬가지 패턴이죠. 보시면 11월 14일, 11월 15일 장대 음봉이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캔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 우리가 종가나 장중 매매나 시가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고요. 토탈소프트 요거는 뭐 정시니까 패스하고요. 웹캐시도 정시니까 패스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종목들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장대 음봉 이후에 회복하는 패턴, 121선 패턴, 뭐 매물대 패턴, 제가 굉장히 많은 패턴들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곧 종목을 뽑아내고 수익을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급등주 쫓아가면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가지고 저녁에 제 영상 참고하시면서 하루에 50종목만 분석하신다면 한 달 뒤에는 차트 고수가 분명 되어 있을 테니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요. 매일 차트 분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차트 공부방 링크 올려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